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여의도 펀치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여야 대선 전국은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이전에는 미처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용어 아래 놓여 있습니다. 누가, 왜라는 답을 기대했지만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의혹은 오히려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요, 미궁입니다. 김웅 의원이 키맨으로 많이 지목이 돼 왔습니다.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왜 했을까? 오히려 더 이 사건, 이에 대해서 의혹을 풀기에는 더 어려운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어제 이루어진 이제 김웅 의원의 이제 기자회견 이게 좀 결정적인 내용이 좀 없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느끼는 분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자회견을 자청했겠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권의 총 공세가 있었죠.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내부 암투 가능성마저 지금 제기되는 상황에서 김웅 의원으로서는 그러한 또 혼란을 좀 줄이고 또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소상히 밝히고자 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사실 제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기자회견 중에 대검에서 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인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속보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입을 닫아버리게 된 거죠. 오히려 대검의 결정이 오히려 빠른 결정, 이것도 공익신고인으로 확인을 받으려면 통상 국민권익위에서 한 60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굉장히 광속도로 이것은 이제 공익신고인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한 대검의 발빠른 행보로 김웅 의원의 입이 오히려 닫혀버린 면이 있다. 그래서 좀 제보자가 누군지 이름 밝히기 어렵더라도 그 사람의 신분이 어느 캠프에 있다는 얘기도 김웅 의원이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것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오히려 어제 조금 더 풍성한 좀 알맹이가 있는 좀 기자회견이 됐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손중성 검사가 이제 작성을 했느냐, 그리고 또 그것을 김웅 의원이 전달을 받았냐, 이런 것도 물론 앞으로 밝혀야 될 사실이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이 일단의 행위에 윤석열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가 관여를 했는데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거죠. 여권에서도 총 공세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뉴스버스의 어떠한 보도로 보더라도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관여했다는 아무런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과정을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관여했다는 아무런 그런 객관적 증거나 자료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결국은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이것이 바로 이제 정치 공작이다. 왜냐하면 사소한 걸 가지고 지금 결국 윤 총장을 흔들려는 이러한 정치 공작 아니냐, 이러한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그리고 또 검찰이 중심을 잡고 이것이 정말 정치 공작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실관계에 기인한 이러한 좀 앞으로의 좀 과정을 좀 거쳐주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오후에는 윤석열 후보가 또 기자회견을 열면서 또 그 문제 고발장 괴문서라고 또 단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어제 야권의 목소리들 김원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아마 윤석열 후보는 어제 다부진 모습으로 아주 격앙된 모습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시도에 정면 돌파를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노컷 뉴스에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국힘 핵심 관계자를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8월에 법사위 소속의 정점식 의원에게 해당 고발장 초안이 당무감사실로 전달됐고 그 당무감사실에서 조상규 변호사에게 전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당 지도부도 이미 당직자의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다. 예. 이런 내용의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런 그 진실의 일단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상 규명이 아닌 진흙탕 싸움으로 이 싸움을 몰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즉 진영 대결로 몰아가지고 진실은 저 너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진영 대결로 몰아가겠다라는 이런 거였는데요. 사실 보면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이 사건의 진실은 그거잖아요.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여겨지는 추정되는 손준성의 손준성 보냄 이 글이 김웅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당직자를 통해서 정점식 당시 법률지원단장이었더라고요. 이분을 통해서 당무감사실로 갔고 조상규 변호사한테 이 고발장이 넘어가서 조상규 변호사가 쓴 고발장이 실제 작년 8월에 접수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 봤더니 이게 손준성 보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추정되는 그 손준성 보냄 그 고발장하고 거의 똑같더라 이거예요. 거의. 자,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대한 좀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김웅 우리 의원님도 그런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안 난다로 일관을 하시면서 거의 유체 이탈 화법을 쓰셨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굉장히 뭐 내가 무섭냐 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국민을 굉장히 겁박하는 발언을 쓰셨는데 그러면서 괴문서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문서가 괴문서다. 라면서 그 괴문서의 주장이 뭐라고 했냐면 4월 3일에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표출되기 전인데 그 고발장이 4월 3일 날 작성됐으므로 한동훈에 대한 이거는 괴문서다. 사실이 다르다. 이런 취지에서 괴문서로 규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놓치신 모양이에요. 이미 4월 2일 날, 그러니까 즉 4월 3일 고발장이 작성되기 전인 4월 2일 날 채널A의 검언 유착 사건이 있었잖아요. MBC 보도로 밝혀졌는데 예. 4월 2일 날 그 검언 유착 사건의 제보자로 알려진 지모 씨가 라디오 인터뷰 김경래의 최강 시사라고 하는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 여러 차례 한 검사장을 지칭을 합니다. 한 검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동재 그 기자가 자기를 어떻게 협박하고 자기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이런 사실을 쭉 인터뷰한 내용이 쭉 나와요. 한 5차례에 걸쳐서 한동훈 지검장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즉 괴문서가 아닌 거죠. 한동훈을 특정할 수 있었고 4월 2일 날, 4월 3일 날 고발장이 만들어졌고 그러므로 한동훈은 그런 언론을 통해서 한동훈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괴문서라고 하는 주장도 신빙성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이렇게 어떤 국민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런 격앙된 태도로 아주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과연 우리 대선 주자로서 합당한 태도냐 이런 문제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장황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요즘 진위 여부에 대해서 검찰에서 감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한 진위 여부 확인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 어느 기관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될지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 네. 전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좀 김원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거에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이제 반론을 좀 드릴까요? 한 예.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감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총장이 관여했느냐. 근데 이것은 아직 전혀 드러난 것이 없고 객관적 사실이 증거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여권에서 좀 주장하는 거는 결국은 윤 총장이 고발 사주한 거냐. 지금 이것 때문에 본인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이제 뭐 작성을 뭐 했다거나 뭐 이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도 밝혀야 되겠지만 그게 또 윤 총장이 관여했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4월 8일자 그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제 그 문제 고발장인데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예, 근데 이제 보면 고발장이네요. 여기에 그 최광욱 이제 의원에 대한 이제 고발장의 양식입니다만 이거를 보더라도 윤석열의 이응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고발장을 뭐 이것도 가정적 사실입니다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윤 총장이 관여했거나 윤 총장이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느냐. 사실 그런 당연히 반론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이 우선 이제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는지 여부를 가려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로 만약에 드러난다 하더라도 윤 총장이 또 관여했는지 여부는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그런 대검이나 아니면 이제 공수처의 이제 수사를 만약에 이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 두 기관 중에 한 군데가 하게 되겠지만 그게 사실은 이제 믿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검 같은 경우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지금 누가 하느냐도 또 문제가 되겠죠. 진상 이제 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근데 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작년에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그 무리한 징계 회부 단계에서 그 무리하게 감찰을 했던 이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이나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공정한 수사가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제 대검에서 그렇게 광속도로 내려진 공익신고자 확인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오히려 이제 공익신고자의 인지도 지금 굉장히 의문스럽지만 그런 여러 가지 면이 검찰이 굉장히 믿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한 이제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수처도 결국은 또 윤 총장에 대한 지금 수사를 지금 입건이 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에서 과연 이제 공수처의 수사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것을 그렇게 명백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은 수사 이제 상황을 본 다음에 뭐 오히려 필요하다면 오히려 특임 검사 이렇게 좀 신뢰할 수 있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낫다 하는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의 연관성 문제는 손준성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 텔레그램에 나타나는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실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밝혀진다면 그분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아닙니까? 최측근입니다. 이분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 있느냐. 야당을 통해서 여당을 고발하는 청구를 하는데 총장의 제가 혹시 지시 혹은 묵시적 동의 없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번에 이제 연결됩니다마는 공익신고자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있잖아요. 이 공익신고자가 핸드폰을 냈고 거기에 대한 포렌식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박범계 장관께서 의미 있는 결과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감찰 단계에서 어제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공익신고자의 휴대폰이 포렌식으로 다 이제 되살아나면 아마 상당한 혐의를 밝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자기는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히려 공익신고자로 빨리 전환해준 검찰을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대선 기간 내내 의혹으로 남아있으면 계속 우리 여당이 공격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런 공격의 소재를 본인 말대로 문제가 없다면 여기 한 점 연결이 되지 않는 청정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공익신고자로 전환해준 게 고맙죠, 검찰이. 근데 지금 전주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은 검찰을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과연 공수처를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결국 이것을 국가기관의 조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여당의 정치 공작으로 몰고 가기 위한 이미 전조를 깔고 있는 거 아니냐. 어제 윤석열 후보의 그런 기자회견이 아주 분노에 찬 기자회견이 그런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고요. 아마 당 차원에서 그런 대응을 한다니까요. 지금 이준석 당대표께서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노컷 뉴스 보도가 나온 후에 당의 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좀 더 국민의힘이 스스로 힘으로 밝혀내든지 아니면 우리 검찰에서 하고 있는 지금 자체 감찰과 공익신고자의 제보에 따른 이제 이 강제 수사로 전환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셔가지고 윤석열 우리 후보가 빨리 의혹을 틀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갖고 계속 싸우기보다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전과 대책을 갖고 얘기해야지. 자꾸 이런 의혹
오르내리는 거 좋지 않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공명선거단 구성이 됐고 그 단장으로 앉게 된 김재현 최고위원이 이 관련된 사안부터 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빨리 진위를 확인하고 무엇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여주세요. 네, 사퇴입니다. 두 분 모두 왼쪽 가슴에 국회라고 적혀 있는 배지를 달고 계십니다. 이런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 민주당 이낙연 대선 후보 어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고요. 그에 앞서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이유는 다르지만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라고 한 뒤 국회에서 방을 뺐습니다. 종적을 감췄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란 시선도 있고요. 반면에 책임감이 결여된 정치 행위다라는 좀 따가운 눈초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 이낙연 후보 의원직 사퇴, 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사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마 지금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대선 주자로서 나서신 거잖아요. 아마 윤희숙 의원하고는 좀 다르죠. 윤희숙 의원님 부동산 의혹을 받고 있는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 윤희숙 의원님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윤희숙 의원님은 지금 뭐 의원회관에서 사라지셨지만 본인은 KDI 근무할 때 이 세종시의 개발 정보가 본인을 통해서 유출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버님이 그 땅을 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본인도 이 농지법 위반인 걸 알고 있으면서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쭉 있는데 이걸 얼른 나타나셔서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낙연 대선 주자께서는 아마 국민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이거는 대선 승리, 우리 당을 위한 정권 재창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보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의 우리 지지자들과 이런 분들이 좀 이런 이낙연 우리 후보님의 결의에 찬 결단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지금 이분이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 이제 의원직 사퇴를 던지셨으니까 딱 승부수를 던지셨으니까 상황을 저희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이런 거. 지금 현재 9월 8일 어제부터 저희가 12일까지 1차 슈퍼위크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약 64만 명이고요. 오늘 오면서 제가 점검해 봤더니 오늘 12시 현재 약 42만 3천 명, 즉 65.9%가 투표를 하셨어요. 12일까지 투표하면 70%를 훨씬 상회하지 않을까 이런 핫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25, 26일 날 광주 전남 이쪽에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약 84만 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절체절명의 승부처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광주 전남으로 넘어가기 전에 1차 슈퍼위크에서 자신의 결의를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선 승리를 위한 본인의 어떤 준비, 각오 이런 것들을 밝히시면서 좀 이렇게 보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선 경선 기획단의 홍보 소통 분과장을 맡고 있는데 저로서는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대선 경선의 흥행에 도움을 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 사퇴권 처리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이낙연 후보를 위한 어떤 충심을 보이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낙연 후보의 어떤 승부수 이런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지 않을까. 뭐 잘하셨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에서는 보는 시선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김원희 의원님이야 또 뭐 정치 대선배이시고 또 민주당 소속 의원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팔이 안으로 굽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미 이제 국회의장실에 사퇴서를 제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사퇴 쇼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시킬 이런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에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대선이라는 큰 싸움의 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결국은 사직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지사의 저격수였죠.
특히 이재명 지사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뭐 기본소득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이제 저격수로 본인이 활동을 해왔는데 이렇게 뭐 예기치 않게 또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뭐 부동산 투기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받게 되니까 본인이 정말 떳떳하게 다시 그 이재명 저격수가 되기 위해서는 직을 내려놓고 하겠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은 아마 뭐 국민의힘에서는 빠른 상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에 저희는 계속 상정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주 이르면 다음 주에 민주당이 결심만 해주신다면 다음 주에 그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당론으로 찬성 의결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를 본 정치인이 있는지 한번 유례가 없을 정도의 이러한 큰 결기를 보여줬다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낙연 그 대표님 같은 경우도 또한 큰 이러한 또 결기를 가지고 이제 사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사퇴 쇼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사퇴까지 갈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사퇴서를 제출은 하지 않으신 상태로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퇴 쇼가 있었던 거죠. 뭐 20대에도 그 민병두 의원님 그 미투 의혹이 좀 되자마자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하시다가 결국 사퇴를 안 하셨죠. 뭐 이러한 그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윤희숙 의원은 정말 정치인의 책임이 뭔지를 좀 보여주는 몸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퇴서를 제출하셨다고 하네요. 이미 방 빼고 이낙연 후보께서는 이미 방을 빼고 계세요. 기사 났어요 이미. 사퇴서 제출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퇴서를 냈으니까 방을 빼는 거겠죠. 그래서 사퇴서 제출을 했다는 언론 보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라. 그래서 사퇴서 제출이 돼야 일단은 그것이 의사표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몇 가지를 반론하고 싶은데요. 사퇴쇼,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님의 이 일을 우리 당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2014대 대선 때 김영삼 민자당 총재께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덤비셔서 승리한 적이 있고요. 18대 가깝게는 18대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께서 비례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그리고 또 뭐 옛날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라든가 19대 대선 때 안철수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의 사례들이 이미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결의와 결단을 보이는 행위로서의 의원직 사퇴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거를 윤희숙 의원의 어떤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감추려는 그런 모습과 같이 비교하는 게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좀 언짢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반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윤희숙 의원은 이게 이제 부동산 투기인지 아닌지는 가려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공수처 조사도 받겠다. 뭐 아니면 검찰 조사, 뭐 수사기관 조사를 받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의 진정성을 앞으로 국민들이 시간을 두고 보시면 정말 그냥 뭐 본인의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좀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두 국회의원 사퇴서를 낸 것에 대해서 두 분의 동료 의원들의 또 입장을 들어봤고요. 이 사퇴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사실 준비된 주제는 아닌데 김원희 의원께서 좀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면 저희 지난번에 이제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워낙 뜨거웠었고 여야가 한 달여의 시간을 두고 좀 더 합의를 해보자라는 견해를 함께 했는데 이제 한 보름여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합의가 현재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전주혜 의원이 거기 멤버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여쭤보고 거기에 대한 견해가 필요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회의를 이제 8인 협의체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4시 반에 2차 회의가 좀 열리고요. 저희가 뭐 8월 31일에 8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만 좀 구성까지는 아무래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리다 보니까
첫 회의가 조금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또 우려를 가지시지 않도록 네. 저희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매일 평일 동안은 그 매일 월화수목금 그렇게 이제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회의를 하기로 지금 그렇게 회의 네. 일정을 정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그 결국은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이 이제 9월로 미뤄지게 된 것은 또 사회적 논의 그리고 사회 다양한 목소리를 이제 들어보라는 뭐 이러한 그 원내대표 양당 원내대표들의 의사가 합치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8인 협의체에도 물론 외부 전문가들이 그 참여를 하시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뭐 예를 들어서 또 언론계 또 방송계 그리고 또 그동안 피해를 보신 분들 뭐 이러한 여러 관계자들의 좀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좀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께서 뭐 네. 당부의 말씀 한 말씀 그러니까 해주시죠. 인터넷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05년에 인터넷 신문이 286개였습니다. 2020년, 15년이 지난 2020년에 9,89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세 개씩이 늘어난 겁니다. 이 환경에서 언론의 오보, 악의적인 허위 조작 보도 때문에 받는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송 독립을 강화할 수 있는 방송법, 예. 그리고 신문법 포털 규제하는 포털의 편집권을 규제하는 신문법, 그리고 1인 유튜버의 그 오보, 허위 조작 보도를 막는 정보통신망법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논의돼서 예. 우리 전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이 강화되는 그런 피해자도 구제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9월 27일 날 꼭 여야 합의로 네. 법안이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원희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